안녕하세요. 시크마케터 조사장입니다. 갑자기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찍고 있고, 그래서 영상과 화질이 굉장히 좀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근데 좀 급한 내용이어서 부탁드릴게요. 양해를. 죄송합니다. 어떤 내용을 찍으려고 하면요. 이제 아시겠지만, 이번 주에 각 변호사님들한테 대한변협에서 변호사 광고에 대한 규정에 대한 공문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고객 변호사님을 통해서 이걸 광고 규정을 받았고, 좀 확인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좀 문서를 보면서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본격적으로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일은 2월 6일 개정이 됐는데, 일단은 보면은 이제 광고에 대한 그 정의를 예전에보다 좀 더 포괄적으로 한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기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보도자료 배포를 포함하는 겁니다. 단순한 기사뿐만 아니라 보도자료도 포함되고, 인터뷰, 언론 인터뷰 같은 것도, 그리고 멀티미디어 방송 출연, 유튜브 출연 같은 것도 광고를 보겠다. 뭐 제3자 온라인 게시물, 제3자가 타인이 변호사님에 관련된 또 법무법에 관련된 어떤 온라인 게시물이라든지 포스팅을 한 것도 광고로 보겠다.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남이 한 것도 보겠다라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광고의 주체인데, 제3자가 변호사 등이 직접 작성한 글 등의 광고를 변호사님들이 개설한 홈페이지, 기타 인터넷 사이트 게시하는 경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제 홍보 대행을 맡기는 경우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대행사나 그런 데들이 변호사님 블로그라든지 변호사 홈페이지에다가 변호사님 이름으로 글을 올려드리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 것도 적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제3자가 변호사 등이 제1호에 따른 요청이 있음을 표시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경우, 이게 어떤 얘기면은 체험단이라고 보통 표현하고 하는데, 내 블로그가 아니라, 변호사님 블로그가 아니라 다른 사람 블로그라든지 다른 사람 홈페이지라든지 다른 사람 뭐 SNS라든지 이런데 변호사님이 요청해서, 야, 네 블로그에 내 글 좀 올려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적용의 대상이 된다라는 내용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변호사 등 광고에는 광고 주체인 변호사 또는 광고 책임 변호사 성명을 광고마다 표시해야 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전에는 블로그를 할 때, 변호사님 블로그 운영할 때 어떤 블로그에다가 광고 책임자 해가지고 이렇게 포스팅 하나 해놓은 게 있었어요. 그걸 하나 퉁쳤는데, 지금은 이 말은 포스팅을 하나 할 때마다 광고 책임 변호사 다 명시하라는 내용 같거든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면은, 만약에 내가 한 달에 글을 20개를 올리게 되면은 20개마다 변호사님이 광고 책임 변호사 그걸 붙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매번 포스팅할 때마다, 매번 광고를 집행할 때마다, 매번 뭘 할 때마다 광고 책임 변호사의 성명을 광고마다 표시해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빡빡해진 거죠. 자, 그 다음에 광고 내용의 4조 제안을 보겠습니다. 요거 중요할 것 같아요. 변호사 등의 업무 및 경력과 사건 수행 건수, 그 다음에 사건 수행 시간 등에 대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내용을 표시한 광고. 요거 많이들 하시잖아요. 실제 허위가 아니더라도, 실제 사실이더라도, 예를 들면 뭐 형사사건 1000건, 승소율 80%, 99%뭐 이런 것들 가끔 광고에 쓰시잖아요. 많이 쓰죠, 실질적으로. 근데 이런 것도 확인이 안 되면 쓰면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걸 확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게 좀 애매한데. 이건 무슨, 예를 들면 내가 형사사건 1000건이라는 걸 광고를 하고 싶으면 1000건에 대해서 다 리스트업을 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너 근거 대봐 하면 할 말이 없으니까 근거를 대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변호사 당연히 비방하면 안 되겠죠. 근데 비방을 떠나서 다른 변호사 비교하는 것들, 다른 변호사보다 저는 이런 걸 더 많이 해왔습니다, 이런 거를 하는 광고도 하면 안 됩니다. 요거는 한마디로 뭐, 내가 법원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경찰서에 나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너 그냥 뭐 안 하고 수사 안 받고 빠져나올 수 있어, 뭐 이런 광고를 한다거나, 내가 법원의 판사들과 많이 알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라는 걸 선전하고 암시하는 광고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변호사 보수에 관하여 견적, 입찰, 비교, 최저, 원가, 후불, 환불, 뭐 할인 쿠폰, 수익금 지급, 이런 것도 쓰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이거 많이 하거든요. 변호사님들이 네이버 상담 쿠폰, 무료 쿠폰 뿌린다거나, 아니면은 뭐 가끔 보는 그런 광고도 봤는데, 패소시 전액 환불이라든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트워크 로펌보다, 뭐 대형 로펌보다 20%더 저렴한 가격, 50% 저렴한 가격에 저희는 합니다라든지, 선임합니다, 사건을 수행합니다라든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실제로 상담 무료 쿠폰 많이 뿌리시는데 이거 문제될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오네요.
뭐 무료 또는 부당한 명가를 표방하는 광고. 주사무소, 문사무소 명확히 구분하라는 것 같아요. 예전에 좀 애매하게 구분했잖아요. 뭐 부산 뭐 센터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부산 사무소 그냥 이렇게만 한 경우 있었는데, 정확히 주사무소, 부사무소, 주사무소, 분사무소 이렇게 명칭해라. 이거는 좀 지침이 전에도 내려왔었죠. 그리고 사무직원으로 신고되지 아닌 사람을 홍보에 활용하는 것, 변호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광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한테나 전화해서 뭐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고요. 전단지 돌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3번은 운송수단 외부에 광고를 부착하는 거. 대표적으로 버스나 기차나 그런 거 보면은, 특히 버스 같은 경우에 병원 광고들 많이 보셨잖아요. 변호사들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운송수단 또는 운송수단에 정차하는 곳의 명칭에 변호사 등을 부기하는 행위. 이게 뭐면은, 실제로 저 부산 가서 봤는데 모 역에 가면은 그 역 명이 법무법인 명 이름 붙어 있어. 같이 병기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여기 보면은 명칭에 변호사 등을 부기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변호사로 돼 있단 말이에요.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는 안 돼 있고. 그러면 이거 실질적으로 그 지하철역을 내 이름으로 걸고 싶은데, 변호사님들은 이거 스스로 못 하잖아요. 솔직히 되게 비싸거든요, 그거. 즉, 좀 돈이 많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만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개인 변호사님들은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광고인데, 여기에 딱 변호사라고만 명칭을 해놔가지고, 명기를 해놔가지고, 이거 실질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법무법인들은? 명기해도? 네. 아닌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5번 볼게요. 운송수단 또는 운송수단이 정차하는 곳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음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이거는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경험하셨을 거야. 그 2호선 서초역이나 교대역 지날 때 보면은, 여기 보면은 플랫폼에서 그 스피커에서 법률사무소 광고 막 나오잖아요. 뭐 하면서, 이번 뭐 무슨 법률사무소, 무슨 법무법인 뭐 이런 식으로 막 스피커 광고 나오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열차 들어올 때. 실제로 지금 하는 법무법인들이 몇 개 있죠. 법률사무소 있죠. 이거 제재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변호사 등이 아님에도 수사기관 및 행정기관 처분 결과 예측을 보면서, 실제로 이런 서비스들 있잖아요. 뭐 형사 판결 그 형량 예측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 같아요.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이 그런 어떤 플랫폼이라든지 걸 쓰지 말라는 소리 같아요. 환불을 표방하지 말라고 다녔네요. 환불하지 말라고. 환불 광고. 인공지능, 이게 이제 요즘에 조금 핵심일 것 같아요. 한마디로 협회 인증을 받은 AI 인공지능 시스템만 사용해라. 이거 같아요. 한마디 인증을 받아라. 뭐 법무법이라든지 어떤 뭐 법률 솔루션 만드는 회사들에서 이런 서비스를 만들면은 사전에 변협에 등록해서 신고를 해라. 인정을 받아라. 이 소리 같아요. 네. 하십시오. 뭐 저희는 이런 게 없어서 근데 해야죠. 뭐 하라니까. 그다음에 공직 표기 광고의 제한. 여기 과거 법원, 검찰, 경찰 뭐 이런 곳에서 일하신 것에 대해서 광고하지 말라는 건데, 단 이제 개업한 사실을 알리거나 명함이나 홈페이지 등에 그 홈페이지나 이런 양력 있잖아요. 그냥 양력 나열하는 것들은 괜찮다. 근데 이런 거를 뭐 광고에 블로그 포스팅을 할 때 검찰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이렇게 홍보를 한다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직에 재직한 사실을 강조하고 하며 수임을 유도하거나 소비를 현혹하는 행위 하지 말고, 공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취지가 있는 문구를 사용하면 안 되고, 실제로 많이 쓰죠. 네, 많이 써요. 뭐 아시는 그런 로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 중요해요. 정관 변호사, 정관 예우 등 문구를 쓰면 안 됩니다. 정관 출신 변호사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검찰 출신 변호사 이런 것도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직에 사용하는 제복 또는 복식을 입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행위. 예를 들면 뭐 진짜 판사 출신이나 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그 판사복, 검사복 입고 사진, 프로필 사진 많이 찍잖아요. 근데 그런 거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변호사가 아닌 공직 출신의 사무직원, 경찰 출신 뭐 전문위원, 초빙 이렇게 해서 그런 걸로 홍보하지 말라는 것 같고요. 전문은 원래 써도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이제 전문은 무슨 전문 변호사, 무슨 뭐 전담 변호사 써도 되는데, 어떨 때 쓰면 안 되면은 대한변협을 걸고 넘어질 때. 예를 들면 대한변협 등록, 대한변협 인증, 뭐 형사 전문 변호사 이렇게 해서 대한변협
변호사 협회와 뭐 연관이 있는 것처럼 하는 거는 안 되고, 그냥 그런 거 없이 나는 그냥 형사 전문 변호사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자신이나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최고, 유일 뭐 이런 표현 쓰지 말래요. 내가 최고다, 대한민국 최고다, 나 독보적이야, 대한민국에서 나밖에 할 수 없어, 이런 표현 쓰지 말라는 건데, 내가 여기서 조금 전문 쪽에서 조금 의구심이 드는 거는, 예전에는 이게 명시 내용이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법무법인이라든지 법률사무소는 전문 전담 쓰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표기가 여기가 그거에 대해서 내용이 없는데, 이거 모르겠네요. 근데 아직도 쓰면 안 되겠지만 이것도 좀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구체적으로 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해주시지. 이거 매번 이렇게 헷갈리게. 참. 이것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다른 건데, 이게 파일 중에서 명칭 등 사용의 기준이 있어요. 변호사 등은 범죄명을 명시한 뭐뭐 변호사 등 품위를 훼손하거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저해하는 명칭을 쓰면 안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이면은, 무슨 블로그 포스팅할 때 뭐 성범죄 전문 변호사 이렇게들 많이 포스팅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전문을 빼고 성범죄 변호사, 손해배상 변호사, 왠지 그게 성범죄를 한 변호사 같잖아, 느낌이. 아마 그런 직접적인 범죄명 플러스 변호사를 쓰지 말라는 것 같아요. 앞에 뭐 수식어가 붙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성범죄 변호사, 음주운전 변호사, 음주운전 변호사 하면 왠지 음주운전을 실제로 저지른 변호사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쓰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닌가? 좀 그럴 것 같은데.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광고 주체인 변호사 등 이외의 자가 자신의 성명, 기업명, 상호 등을 표시하거나 기타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법률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 알선, 유인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과 소비자를 연결하여 변호사 등을 광고 홍보하는.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제 생각에는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예를 들면은 로통이나 로엔굿이나 이런 법률 플랫폼도 있잖아요. 이런 거를 제안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잖아요. 거기는 어쨌든 변호사님들이 들어가 있지만 로톡이라든지 걔네들 이름이 먼저 앞서잖아요. 이거 은근히 돌려까기 같은데? 은근히. 재밌네. 아무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첫 번째, 애매하다. 제 느낌 애매하다. 1번. 왜냐면은 뭔가 구멍이 많아. 구멍이 어떤 구멍인지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네트워크 로펌 대한 광고 규제의 의지가 별로 안 보입니다. 뭐 아까 전관 쓰면 안 된다 이런 거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미 다 쓸 만큼 다 썼고, 걔네들은 이제 규모가 커가지고 안 써도 별 티도 안 나요. 한마디로 이게 뭐가 문제냐면, 어떤 분들에 더 피해가 되면은, 개인 변호사나 이제 소규모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들이 더 피해가 빡셔질 것 같아요.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예를 들면 내가 판사 출신, 검사 출신이었는데 이제 변호사 나와서 개업하려고 해. 그럼 그걸 써야 되잖아. 근데 그걸 못하게 막은 거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이러면은 실질적으로 맞붙어서 내가 이게만한 글은 내가 어떻게 히든 카드인데, 그게 되게 큰 메리트인데, 이걸 아예 지금 못 쓰게 막아버렸으니까 이미 쓴 사람들은 다 쓸 만큼 썼단 말이죠. 그럼 영세한 변호사님들이 손해란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부분인데, 자, 이걸 한번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제가 좀 궁금한 게, 예전에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2023년 11월인가 12월쯤에 변협에서 이런 이제 공식적으로 변협 사이트에 있습니다. 규정 위반 사례에서 보여주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많이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 하면 안 된다. 근데 요거에 대한 언급이 별로 많이 없어요. 요거에 대한 위반 사례에 대한 언급이 여기 많이 없어. 있기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광고업체가 운영하는 6번, 6번, 광고업체가 운영하는 타인의 명의로 된 블로그 광고행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로
자신의 홈페이지, 그러니까 변호사님의 홈페이지나 블로그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된 블로그로 광고하는 행위는 규정 위반으로 그때 규정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왜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변호사님들, 어떤 특정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변호사님 블로그가 아니라 다른 일반인들 블로그에 마치 그 변호사님이 갔다 온 체험단처럼 갔다 왔거나 홍보성으로 글을 써주는 글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규정 위반이라고 이때 명시를 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없어. 오히려 그 부분을 해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어떻게 나오면은 여기 보면은 광고 주제 3번에 제3자가 변호사 등이 제1호에 따른 요청이 있었을 표시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경우는 적용이 대상이 되는데 이거 아니라고는 얘기 안 했거든요. 광고로 보아 회규에 적용이 대상이 되는 거지 이걸 하지 말라고 한 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변협에 질의를 넣어놨거든요. 근데 답변을 줄지 모르겠어. 실제로 왜냐면 실제로 이런 걸 많이 하는 그 변호사님들이라든지 법무법이 있는데 이게 되게 안 좋습니다. 퀄리티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규정 위반인데 지금들 많이 하셔서 제가 이게 진짜로 규정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넣어놨으니까 일단은 제가 오면 또 피드백을 드리겠지만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 결론은 일단은 개인 변호사님들이 더 피해가 가지 네트워크 로펌이라는 지금 현재 광고를 많이 하는 로펌은 그다지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대비책. 일단은 규정을 좀 더 확실히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변호사님들. 좀 변호사님들이 직접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협에 확실하게 질의응답을 해주세요. 유권 해석을 받아주세요. 네. 이거 맞냐, 저게 맞냐, 이런 것들. 제가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 유권 해석을 필요합니까? 라고 하면 제가 그걸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 좀 유권 해석을 받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개인이 쓰실 때도 주의해야 되지만 보통 대행사를 많이 쓰시잖아요. 저희 같은 대행사 또는 다른 대행사를 많이 쓰시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조금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지침을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선택을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주의. 왜냐면 실제로 뭐 안 그런 데도 많지만 실제로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하는 대행사들 정말 많거든요. 진짜 많습니다. 오히려 이런 거를 막 조장하는 대행사들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광고 규정 6번 이거 타인의 명의로 된 블로그 광고 행위 이거 그 규정 위반인데 어떤 대행사들이 이걸 한 다음에 이거를 규정 위반이라고 규정 위반이지 않나요? 하면은 이거는 홍보성이 아니라 정보성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거를 아무것도 모르고 정보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광고 규정도 안 읽어보고. 이해 가시죠?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실제로 대행사를 선택하실 때 이런 걸 잘 알고 있는 대행사를 선택하시면 좋아요. 꼼꼼하게 보고 있는. 진짜로 모르는 대행사들 또는 마케터들, 특히 프리랜서 마케터들은 진짜 모르고 대행사들도 관심 없는 대행사 정말 많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관련돼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문의 주시면 저도 제가 아는 범위에서 최대한 답변 드릴 거고요. 좀 애매하네요. 솔직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멍이 많고 뭔가 명확하게 진짜 화장실 가서 뒤 안 닦은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진짜로 이거 2번 이 네트워크 로펌에 대한 규제를 지난 변협 회장 선거에서도 굉장히 강조했던 것 같은데 눈에 안 띕니다. 별로. 요식행위 정도로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분들 개인 변호사나 소규모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들이 더 피곤해질 스타일일 것 같고 앞으로 아마 이것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올해 광고 규정 때문에 말이 많을 거고 그에 따라서 아마 신고도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대비하셔야 됩니다. 자신 없으실 때는 미리미리 저희나 잘 아는 대행사를 통해서 대비를 하세요. 그리고 그리고 가장 골 아픈 거 하나 있어요. 이게 2025년 이제 2월 달에 개정이 됐잖아요. 그럼 이게 뭐 발표가 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개정이 됐잖아. 그럼 이걸 적용 시기를 언제야?
이거 과거, 그러니까 2025년 2월달, 이거 2월 6일 이후부터 되는 홍보부터 적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전 것까지 소급 적용되는 건지. 소급 적용되면 난리 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뭐 10년 전, 5년 전에 했던, 1년 전뿐만 아니라 5년 전에 했던 포스팅들도 다 바꿔야 될 수 있어요. 내용 다 바꿔야 돼요. 이것도 한번 유권 해석 받아보고 싶거든요. 좀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이거 변협에다가 저희 같은 사람이 물어보면 답변 잘 안 해주거든요. 오히려 변호사님이, 야, 이거 그러면은 광고 규정 바뀐 거 알겠는데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돼? 응? 범위, 소급 적용 범위 언제 것까지 바꿔야 돼? 그리고 언제부터 적용되고, 만약에 언제 것까지 적용시켜야 하는지, 그리고 만약 과거 거도 과거 소급 적용해야 한다면, 뭐 소급 적용해야 한다면 대비 기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비 기간은 언제 인지. 요거 조금 변호사님들께서 좀 알아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신 변호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구체적이진 않지만 러프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라든지 확실한 어떤 해석이 나오면은 그때 저희가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겠고, 저희 고객님들은 일단 크게 염려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 준비를 현재 하고 있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100% 자신한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남들보다는 대비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너무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 다만 관심을 갖고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뭐 변호사님 아는 범위, 그리고 저희가 뭐 놓친 부분들은 꼼꼼히 체크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저희도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같이 대비한다는 생각으로 조금 마음의 준비는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자세한 사항은 다시 한번 제가 영상으로 또 남길 수 있으면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